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421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36건이 발생했고 2018년 566건, 2019년 786건, 올해 8월까지 533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7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480건, 지능범죄 279건 등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는 같은 기간 1,261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서남권 지자체 4곳이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다도해를 품고 있는 목포와 신안, 진도, 완도에서 참여한 가운데 서남해안 섬벨트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 섬 엑스포 유치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4개 시군은 앞으로 섬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해 UN 세계관광기구의 승인을 얻는 노력과 2045년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 엑스포 유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중개 대상물의 허위,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순천시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공인중개사의 허위, 거짓,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 광고 행위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됩니다. 10월 18일과 20일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목포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낮 3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 넘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배수 펌프장과 하수문 점검을 벌이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차량 주정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 시험지 유출 현황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일반 사립고등학교 2건, 올해 공립 일반 고등학교 1건 등 모두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수시 전형을 대비해 비대면 진학 지도를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2021년 대입 수시 모집에 대비한 면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별 맞춤형 면접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진학 지도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화상 면접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말하는 연습과 화상 면접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 생활문화축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올해도 축제가 열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순천문화재단 황성현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장 황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18일까지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생활문화하면 어떤 뜻인지 대강 알아도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생활문화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생활문화는 이르듯 우리네 삶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모든 활동은 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제 생활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국 생활 문화 축제, 어떤 축제인지 궁금해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매년 공동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저희 순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문화축제입니다. 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이 참여하여 끼와 열정을 함께 나누고 생활문화 활동을 교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바뀌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지역이 만들고 모여서 나누고 모두가 누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은 5가지로 공연과 온라인 사전 방송, 전시, 부대 행사, 사전 홍보 사항으로 공연으로 보면은 입장식, 개막식, 폐막식, 지역별 축하 경연과 제1회 전국 생활문화 밴드 경연대회가 있으며 온라인 사전 방송으로 집생축, 뉴스, 마스터 클래스, 소일담 꾸러미 온라인 체험이 있으며 전시로는 생태문화 기획 전시, 생태문화 공감전과 일반 전시, 놀먼 무한히 릴레이, 생활문화 사용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생활문화 랜선 포럼과 생활문화 정원을 개장합니다. 사전 홍보로는 놀먼 무한히 릴레이 캠페인과 각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2020 전국 생활문화 축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응원과 치유, 용기와 도전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즐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는 축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슬기로운 생활문화를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즐겁고 행복한 일은 분명 있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축제에 참여해 보시고요. 함께 치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문화재단 황성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는 내게 온 가든을 주제로 일반부 19개, 학생부 19개, 리뉴얼부 36개 등 74개 작품 참여 작가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경연대회로 오는 30일까지 순천 도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기존의 국가정원 안에서 진행해왔던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도심 속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 누구나 정원을 조성하고 가꿔 나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안전강사 10명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교통질서, 유괴 방지와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체험 활동도 실시합니다. 교육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23,337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706건, 부산 1,43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30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전남은 2016년 60건, 2017년 76건, 2018년 80건, 2019년 92건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인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 2015년 27.7%에서 올해 6월 기준 48.9%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발달이 느린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튼튼 새싹 키우기 사업은 지역의 발달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선별해 컨설팅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시범 사업으로 중마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 신청을 받아 발달 선별 검사를 한 뒤 언어, 심리 등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지원하고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전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쇠제두루미 한 마리가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섬 주민의 제보로 쇠제두루미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쇠제두루미는 몽골 초원에서 봄에 번식한 뒤 여름에 육아를 마치고 겨울이 오기 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에서 월동하는 철새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1940년대 강화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낙동강 하구와 철원에 이어 신안이 5번째입니다. 광양 중마도서관이 전남 서부권의 무형문화재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첫 번째 강연에서는 보성의 낙중강 기능 보유자인 김기찬 장인이 그동안의 인생과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3차례 더 남았으며 16일에는 강진의 옹기장, 24일에는 나주의 염색장, 28일에는 장흥의 재화장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당한 행위나 예산 낭비 사례가 있을 경우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렴하고 감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포시의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9일 동안 제362회 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고흥군 독도와 경북 울릉군 독도의 연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4일 학술 용역 보고회를 열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학술 용역을 맡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민 인터뷰와 문헌 등을 통해 두 섬의 연계성 조사와 고흥인의 독도 개척의 역사 등을 이론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2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고흥에서 독도까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전남 지역 주말 첫날인 토요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한낮에는 20도로 활동하기에도 괜찮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지만 낮에는 활동하기에 무리 없을 정도의 쾌적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모두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영상이나 신상 등을 삭제해준다고 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유망직종으로까지 꼽힌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철창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정작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가볍다고 하니 무거워지는 건 우리의 마음뿐인가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